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뉴욕에서의 일정을 거의 다 마감하고 잠시 후면 비행기를 타고 내일 서울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난 22일이죠. 일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갔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참 여러 가지 재밌는 기록들을 남긴 것 같습니다. 뭐가 있나요? 재밌는 게.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 5분에 걸친 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전이었죠. 그 보면 기자들이 17개 질문을 갖다가 했는데 그 질문 모두 문재인 대통령은 꾸어다는 보리자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 했습니다. 그건 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결례죠. 그건 누군가 지적을 하고 뭐 문 대통령도 나도 얘기 좀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영어가 돼야지. 통역관들 다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비굴한 자세로. 네. 저기 그 측근들은 뭐 문정인이는 뭐 한미동맹 깨자 뭐 하고 하는데 너무 비굴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굴하고 아부. 그 가가지고도 뭐 대통령님의 위대한 결단으로 뭐 한반도와 뭐 동북아의 평화가 왔다. 대통령님 정말로 아부가 너무 거기다가 아부와 비굴함으로 국민 자존심 많이 상하겠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무슨 조공 얘기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 게, 이번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 이게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한 브리핑입니다. 이야기가 뭐냐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미국에 무기를 얼마나 사주었는지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얼마나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인 게, 더 웃기는 거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청와대 그런 거하고 협의한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제가 이게 저 외교부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네. 며칠 후에 우리 애청자님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지소미아 파기, 네네. 한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네. 미국이 그 국방장관을 보냈고, 네. 그 다음에는 그날 당일 네. 스티브 비건이 이제 김현종을 만난 그날 오후에 특별대표. 특별대표가 왔는데 네. 이제 지소미아 파기를 저녁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선회했지 했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예. 미국이 계속적으로 경고를 날린 거예요. 네. 절대 안 된다. 지소미아 파기는 안 된다. 네네. 그리고 끝나자마자 김현종이는 지금 반일 항쟁의 선봉장 같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데 예. 그 폼페이오가 대단히 유감이고, 네. 그래서 계속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네. 우리 미국 대사를 해리스 미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네. 미국 정부와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왜 우리 협의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협박하고 하느냐, 하지 말아라고 또 항의하는 정말 한미동맹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그 거센 압박이라는 게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외교부 쪽에 네. 말하는 게. 네. 그래서 미국을 달래기 위해서 이번에 가면서 네.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미국의 심기를 풀 수가 없는, 지금 지소미아 얘기 안 나왔죠. 그렇죠. 미국이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 인도 태평양 이제 전선을 펼치고 있는데, 네네. 이제 대중 방어선을 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는 결정적인 거니까 절대 파기하면 안 된다고 지소미아 파기 결정 전에 최고위급에서 이미 우리 한국 정부에 통보를 했는데, 그걸 깔아뭉갰으니까 청와대가 조공 갖다 바치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게 뭔지는 제가 며칠 후에 금요일 날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정확한 얘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연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이구, 지금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의 분노를 사기기 위해서 일본은 옥수수 700만 톤 사주를 했잖아요. 지소미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보면 당시 우리 뭐 다 얘기 한 바 있습니다만 지소미아 왜 파기했어요? 두 가지 이유죠. 네. 첫째는 북한의 심기를 달래고, 두 번째는 당시 조국 사태로 들끓는 국민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한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조평평이 지난 5월에 지난 9월 평양 합의대로 지소미아 파기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소미아 파기하자마자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주한 미군 분담금 1조에서 5조로 6조로 5배 늘린다. 즉 50억 달러인가? 50억 달러 늘린다. 그 얘기 나온 상태에서 이번에 보면은 국방부도 누구도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일방적으로 대통령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향후 3년 동안 즉 자기 임기 중에 이와 같은 무기를 사겠습니다 하면서 그야말로 달랜다 뭐 조공이다. 그 정상회담에 있어서의 어떤 비굴함, 네. 과공, 대통령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7개의 기자 질문을 다 낚아채는데도 웃으면서 바보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던 이유가 바로 지소미아 파기 과정에서 미국과의 갈등 때문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번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만난 다음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유엔 그다음 바로 이제 유엔 총회 연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엔 총회 연설 보니까 그것도 보면 우선 첫째 보면 유엔 그 회원국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상이 50몇 명이 오고 뭐 수반이 그러니까 관심들이 없어요. 관심들이 없고 그러니까 보면 뭐 자리가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혼자 이야기하듯이 얘기하는데 저는 가장 귀에 거슬렸던 게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해 9.19 평양선언, 9.19 합의 이후에 남북 합의 이후에 북한은 단 한 차례도 합의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바로 북한을 갖다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김 시장. 올 5월 달부터 지금 쏴대는 10차례의 미사일은 뭡니까? 그래.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세 사람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정치 평론을 할 게 아니고 네. 이 정신병리학적인 분석에 의뢰를 할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난 1번은 누군 줄 알아? 1번 누굽니까? 조국이지 뭐. 2번 2번 유시민, 3번 문재인.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세계에서 네.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10손가락 안쪽밖에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옆에 있는 몇 명 외에는 문정인. 문재인 두 사람하고 조금 더 있으면 10명 채울 수 있었는데 이번에 유엔 총회 제가 옆에 왼편에다가 네네. 유엔 총회 기조연설문을 제가 전문을 띄워놨는데 잠깐만 조금 옮길게요. 잠깐만 마이크를 좀 옮기고. 이게 옛날에 김소월의 시 있잖아요. 뭐 허공 속에 흩어질 이름이요. 뭐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김정은. 부르다가 문재인이 죽을 이름이 김정은. 평화. 그리고 이 내용이 전부 다 그 미국 표현으로 하면 판소 또 팔아먹기.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면 이건 재탕 삼탕 낡은 레코드판. 낡은 레코드판을 쌩쌩 돌리고 있는데 네. 야, 이거는 정말 제가 뭐 평론하기 전에 이분의 심리 상태 왜 이렇게 김정은이한테 죽고 못 살고 우리가 말해 미사일 한 방 쏘면 똥이나 즐기는 놈이 이런 얘기까지 들은 김정은이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예. 이건 정말 정신병리학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인가. 첫째, 예.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자꾸 여기 연설문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의 구호가 네. 아무도 뒤에 남겨주지 않는다. No man left behind라는 이제 영어 표현인데 네. 이거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아이들을 하자는 유엔의 정신인데 김정은 이걸 경강부회하고 김정은이를 구해주기 위한 구호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 그러니까 이번에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가서 유엔 가서 북한의 대변인 역할하면 용납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그리고 않겠다. 이 양반이 대변인 역할 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그건 그분들 평가니까 제가 따로 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또 2년 6개월 동안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 낡은 레코드만 거짓말 레코드를 또 돌렸어요. 뭐예요? 나는 네. 평양에서 3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네.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 다시 합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아니 김정은이 미친놈입니까? 핵을 어떻게 포기를 해? 아니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보면 정의용이 보내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 김정은이 만나보니까 김정은이가 내 아이들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핵을 지고 살기는 하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했다고 그래갖고 트럼프가 깜빡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옳았다는 걸 좀 입증하게 해달라. 아니 지금 김정은이가 입증을 해야지 비핵화를 무슨 누가 입증? 그리고 여기 내놓은 저 프로젝트가 네. DMZ. DMZ는 그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김대중 대통령부터 들어온 남북에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겠다. 아니 그 다음에 또 무슨 또 여기 또 DMZ를 지뢰 38map을 제거하는데 국제사회가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보세요. 그건 차라리
옛날 명나라의 어떤 놈이 어떤 미친 놈이 어떤 명나라 얘기입니다. 어떤 미친 놈이 우리 앞으로 저 몽골하고 저 만주하고 잘 살아야 되니까 만리장성을 허물자는 얘기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38만 발의 지뢰가 우리가 뭐 북한에 넘어가는 거 막는 겁니까? 북한이 그야말로 강력한 그 기동군들이 밀고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보면 막아놨던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갖다 그걸 허물자는 그 만리장성 허물자는 저 명나라의 미친 놈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아니, 정신병력 2번 갑시다. 저 1번 얘기하니 심장 터져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2번. 이게 우리 정상인의 심리 상태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자, 유시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그 노무현자든 이사장이에요. 자기 넘버원. 넘버원. 유시민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시민이가 정경심이가 그 야밤에 네. 그리고 뭐 저 한화투자증권 직원까지 동원해가지고 저 동양대와 자기 집에 있는 거 그 PC. 컴퓨터 PC에 있는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를 갈아 끼고 컴퓨터 동양대에서 훔쳐온 거는 네. 증거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검찰이 혹시 장난칠지 모르기 때문에 증거 보전 이거 보시오. 그러면 앞으로 도둑놈들이 도망가면은 그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살인 강도가 도망가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증거 보존이지. 검찰이 내복 수사할까봐. 내복 수사할까봐. 그러니까 그 증거 인멸과 도주를 갖다가 증거 보존이라고 얘기하는 유시민 이 친구의 정신 상태 뭡니까? 이 친구 이제 좀 대학 동기신데. 대학 동기죠. 이 친구도 정신 상태가 좀 심각했었는데. 예. 드디어 이제 뭐 조국이 이제 뭐 낙마할 위기에 처하고 이제 거의 구속으로 가니까 이제 대권은 나에게 왔다 이렇게 또 확 돌아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게 앞으로 말이죠. 민주당에서 앞으로 내용이 벌어지면 이것 때문에 벌어질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은 지역적으로 어디입니까? 호남이죠. 호남에서는 가급적 호남 중심의 예를 들어 이낙연이 되었던 임종석이 되었던 호남 출신의 대권 주자가 문재인 정권 이후를 갖다 이어받기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또 고향은 어디입니까? 부산, 경남. PK입니다. PK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보면 영남 중심의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거는 조국, 두 번째는 김경수, 세 번째는 바로 유시민이에요. 그런데 김경수 그렇죠. 지금 조국은 완전히 지금 보면 이건 뭐 대권은 고사하고 앞으로 잘못하면 어디 학교부터 먼저 가시게 생겨 있다 보니까 유시민은 속으로 지금 엄청 흐뭇할 거야. 너무 오바돼가지고 이 양반이 뭐 저 후배 김영춘 전 장관한테 참 저 선배는 정말 일리 있는 얘기도 저렇게 싸가지 없는 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 그랬는데 네. 이제는 핀트가 나간 것 같아. 초점도 잘 안 맞히고 이게 뭐 눈에 헛게 보이는 거죠. 아니 도둑놈 정경심이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법무장관 부인이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앞으로 죄를 지으시거든 무조건 증거 인멸하시고 도발이부터 치십시오. 그건 뭐냐? 증거 보존이기 때문에. 자, 3번. 뭐 이건 뭐 얘기할 가치조차 없습니다만은 정신병리학적으로 검토해야 될 3번. 조국에 대해서 한마디로 결론 내시고 오늘 마무리하죠. 이제 조국은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언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법무장관 부인이 자기 그 집 압수수색 하러 온 사람한테 뭐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뭐 압수수색 영장에 뭐 제시된 뭐가 아니니까 이거는 갖고 가지 말고 포렌식을 해가지고 가져가라. 뭐 이렇게 뭐 난리치고 수사관들한테 뭐 짜장면 드시고 하시겠어요? 뭐 이렇게까지 하는 이게 정말 이거는 뭐 사이코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지. 대한민국 건국 70년 이후에 48년 기준으로 건국 70년 이후에 이런 광경은 저희가 못 봤는데. 나 이게 마무리하려고 그랬더니 왜 김영광 씨가 네. 얘기하시니까 그건 꼭 잠깐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집권 여당의 민병두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또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 내에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게 아니 검사들이 말이야 한두 시간이면 할 수 있는 것을 11시간씩이나 괴롭히면서 압수수색했다. 짜장면 시켜 먹었다. 라는 식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면서 검찰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시간이 11시간 걸린 거는 네. 피의자 정경심 조국과 네. 그 수사기관이 사정기관 검찰이 팽팽하게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그 공방을 벌였다고 받는 것이 11시간 걸릴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가니까 법무장관 부인께서 그렇게 난리치니까. 현직 법무장관 부인이
저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변호사 2명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자꾸 뭐 시비를 걸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2번 이런 받았다는 거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이제 압수수색 안 당해 보셨죠? 네. 그러니까 보면 압수수색에 보면 판사가 낼 때는 어떠한 물건을 갖다 어떤 데서 하라고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갖고 하나하나 시비를 하나하나 걸고 시비를 나온 거죠. 그때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휘하는 검사는 일단 스탑한 상태에서 본부에다 타전을 해갖고 그렇죠. 압수수색 대상 압수수색을 특정해서 다시 받고. 추가로 2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11시간 동안 그럼 하는 검사들은 밥도 안 먹고 삽니까? 수사관들 밥도 안 먹고 삽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법무 검찰 측에서 나오는 얘기 그거 아니에요. 아, 자기들이 한식 시켜놓고 아 당신 시켜서 수사관들 안 먹으면 자기들 밥 안 먹겠다고 또 흔한 얘기를 좀 뭐 깡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정경심이가. 저희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이 어제 어디 뭐 인터넷하고 저 인터뷰한 거 봤더니 네. 장관이면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저 인사권자인 대통령한테 얘기 다 하고 물러나야지 이게 무슨 추태냐라고 뭐 얘기했더구만요. 정답인 것 같습니다.